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한강을 지나보면은 한 달 전과 너무나 풍경이 다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강이 완전하게 꽁꽁 얼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지금 봄을 넘어서 거의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음이 얼을 때 보면 얼음이 얼 때도 그렇고 녹을 때도 보면은 천천히 얼지 않고 갑자기 무슨 계기가 주어졌을 때 얼고 또 갑자기 녹고 합니다. 이런 어떤 사태가 진전이 되다가 임계점을 넘을 때 이런 급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그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박한 변화가 일어나는 임계점으로 향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 가고 있는데 그 변화의 종착점에 김정은 정권 붕괴, 북한 핵 제거 그리고 자유통일로 가야 되는 이 민족사의 그리고 세계사의 큰 흐름 속에 우리가 올라 있다고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본다 해서 행동을 낙관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죠. 행동은 오히려 비관적으로 하는 게 옳습니다. 낙관적으로 보면서 비관적으로, 즉 벼랑의 성 기부도로 싸우는 것이죠. 대한민국 제양군인회가 오늘 여러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1천만 향구는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한다. 그런데 여기 향군이라고 하는데 향군은 쉽게 말하면 제대군인입니다. 제대군인. 1천만 향군 속에 저도 들어갑니다. 저는 1967년에 공군에 사병으로 입대를 해서 3년 4개월 근무하고 1970년 6월 30일에 제대를 했습니다. 군번이 3275502입니다. 제대 군인이고 마지막 계급이 병장인데 저는 1천만 향군의 한 사람으로서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고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씩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 최고의 안보 위기를 맞고 있는 한반도에 전쟁이 아닌 평화의 서광이 비치고 있다. 너무 낙관적입니다. 전쟁의 전조가 비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은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절호의 기회이며 나아가 남북 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당위론을 썼는데 문제는 내용이죠. 남북 정상회담, 이 말 틀렸습니다. 방구가 단체의 수계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만나는 것을 정상회담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의 김정은까지 대한민국 대통령과 동격으로 맞추면은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특히 제양군인회는 안보 그리고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되니까 정상회담이란 말씀은 안 됩니다.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하지 말고 문재인, 김정은 회담, 트럼프, 김정은 회담 이렇게 써야 됩니다. 1.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목표이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 설명문이 이렇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는 필히 달성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대한민국 1천만 향군 회원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목표가 반드시 달성될 것을 기대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 자, 기대하는 건 맞습니다. 적극 지지한다는 것은 비약입니다. 왜냐?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적극 지지한다는 것이지 결과가 또 나오기 전에 적극 지지한다면은 목표가 어딘지 모르는 열차에 무조건 타자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과를 보고 지지를 해야 되죠. 미리 지지를 할 필요 없습니다. 적극 지지할 때가 아니라 지금 적극적으로 속지 말라, 또 속지 말라라고 미국과 한국 정부에 경고해야 할 시점에서 대한민국 제양군인회가 적극 지지한다고 함으로써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합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2. 북한의 진정성을 기대한다. 이번 북한의 조치는 지난날의 평가를 뛰어넘는 획기적 변화임에는 틀림없으나 북핵 위기 25년간 우리는 북한이 상호 합의를 수없이 어긴 사례를 유념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오인입니다. 이번 북한의 조치가 뭐죠? 정의용 특사가 전해준 김정은의 말, 그리고 트럼프와 만나겠다는 뜻, 이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획기적 조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획기적 조치 없어요. 정의용 특사가 전해준 김정은의 이야기는 전부 다 거짓말이거나 용어 혼란 전술이거나 내용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걸 획기적 조치라고 대한민국 제한군인회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대한민국 군인회의 정보 판단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핵심이 이건데요. 북한의 획기적 조치라, 북한의 획기적 변화라고 말한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이겁니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 이게 획기적 조치입니까? 여기 북한의 비핵화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했습니다. 즉 한국도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핵우산을 제공하는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하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그게 제한군인회가 박수를 보내는 북한의 획기적 변화입니까? 그 다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 이게 획기적 조치입니까? 한국이 언제 북한으로 쳐들어간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이 북한의 군함을 폭침시킨 적이 있습니까? 한국이 김정일, 김일성 암살을 기획한 적이 있습니까? 또 외국까지 쫓아가가지고 죽이려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언제 있었느냐 이거죠. 이것을 인정한다면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계속 군사적으로 위협했다는 것을 우리가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이것은 정의용 특사가 전하지 않아야 될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제한군인회, 더구나 이 장교단이 중심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제한군인회가 어떻게 이런 말을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이분들의 분별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한군인회의 분별력. 지금 제한군인회 집행부의 분별력입니다. 그 다음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북한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특히 안보 책임자 중에 북한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건 어떤 면에서는 역적이나 간첩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쪽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습니다. 이거 믿어도 됩니까? 살인 강도, 상습적 살인 강도가 앞으로는 안 때릴게 했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경찰서 가가지고 살인 강도 요새 개과천선한 것 같더라. 안심해라 하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이것을 전해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이런 거짓말을.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까지도
대한민국 제향군인회는 이번 북한의 조치는 지난날의 평가를 뛰어넘는 획기적 변화임에는 틀림없다. 획기적 거짓말이죠. 획기적 거짓말이 실천도 되기 전에 이렇게 아주 높게 평가하면서 1천만 향구는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광고를 냈으니까 제대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대한민국 제향군인의 문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정상회담에 임함에 있어 진정성으로 화답하여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세계사적 대전환의 결단을 촉구한다.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갈 보고 독을 빼라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브라 보고 독을 빼라. 코브라로부터 독을 빼면은 지렁이가 되잖아요. 지금 재래식 군사력은 다 고철화가 됐는데 북한 정권 보고 비핵화를 하라는 요구는 북한 정권 자살하라는 겁니다.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냐?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해가는 것입니다. 제재를 강화해가. 그렇게 해야지 북한 보고 진정성으로 화답하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북한을 믿는다는 전제하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해야 한다. 이 말 맞습니다. 정상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를 약화시키는 어떠한 상황도 용납할 수 없으며 향후 한미 간의 강력한 공조체제가 변함없이 유지되기를 촉구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정권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권 차원이 아닌 국익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 차원에서 김정은과 만나고 있다는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안에 주사파 세력이 있다는,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 있다는 야당의 비판을 대한민국 제향군인회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제향군인회가 나서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좌편향적 대북 정책을 이런 식으로 뒷받침할 만한 어떤 정부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 국민 모두는 이념과 진영 논리를 초월 성공적인 회담이 되도록 국론을 하나로 결집하고 성원합시다. 이념과 진영 논리를 초월한다고요? 여기 이념은 한국 사회에서 지금 두 가지 이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초월해가지고 그걸 초월하면 어디로 갑니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다 인정을 하든지 다 싫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말장난이죠. 이념으로 갈려서 이념으로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념을 초월하자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분은 대한민국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제3국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비현실적 양비론 또는 양시론이라고 하는 거죠. 기회주의도 될 수 있고 기계적 중립도 될 수 있고 어쨌든 한반도에서는 이념이 하나로 되어야 합니다. 공산주의로 통일되든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야 되는데 민족사의 정통성과 이념을 놓고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을 벌이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제향군인의 이름의 성명에서 이념과 진영 논리를 초월하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헌법에 위반됩니다. 우리 헌법은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이 수호할 이념으로, 단일 이념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현실을 무시하는 그냥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무조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자는 그런 선전문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이런 성명서를 냈을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긍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려면은 재향군인회가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에 일어났던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법치적 정책에 대해서 특히 반국군적 정책에 대해서 이미 비판을 해온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실적이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정부를 지지하자라는 성명을 냈다고 하면 객관적이다, 공정하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최근 한 1년 동안의 행적을 보면은 그런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꼭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될 때 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재향군인회가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역사의 왜곡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성명서를 냈습니까? 안 냈죠. 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침묵하고 안 되느냐. 바로 제대군인, 제2의 국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건국,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면은 국군의 정통성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2의 국군이라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침묵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여름 유엔 총회장에 가서 6.25를 남침이라고 하지 않고 6.25를 내전이라고 했습니다. 6.25는 내전이었고 국제전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재향군인회는 즉각 반박 성명을 냈어야 했습니다. 반박 성명을 냈어야 했어요. 왜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소속 제대군인 중에 공산주의와 싸워서 더구나 6.25 남침 때 싸워서 피 흘린 사람, 부상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원입니다. 백설엽 장군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침이라고 이야기해야지. 그것도 유엔 총회장에서. 그런데 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그것을 반박하는 성명서 한 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1천만 양군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이런 광고를 낼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정권을 대표하는, 정권을 대리하는, 정권을 변호하는 임무를 맡은 게 아니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국군, 대한민국, 헌법, 반공, 자유, 민주, 법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 될 법정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말한 신영복 통역당 간부로서 20년 중형을 살고 나온 사람. 그 발언이 있었을 때 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침묵했습니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혁혁한 애국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재향군인회를 이끌었던 이상훈, 박세직, 박세환 이런 분들이 뭘 했습니까? 2003년에 반핵 반김 국민대회를 여는데 주동적 역할을 했고 2004년 10월 4일 서울시청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고 2006년에는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인 서명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때도 좌파 정권이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좌파 정권을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고 국가의 입장에서, 헌법의 입장에서, 안보 중시의 입장에서 싸웠어요.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향군인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보다 문재인 정권이 더 오른쪽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더 왼쪽으로 갔습니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1천만 형군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이런 광고가 나왔으니까 아마 국민들이 저처럼 제대 군인으로서 발언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좀 좋게 말하면 화가 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기가 차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천만인 서명연합사 해체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한 단체는 이 재향군인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김승은 전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시 80을 넘은 분이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을 지내신 분이죠. 그분이 그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80 노구를 이끌고 노무현 정권과 맞서면서 재향군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천만인 서명운동을 해가지고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천만인 서명운동의 뒷받침도 받고 해가지고 한미연합사 해체가 사실상 무기연기되었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다시 급속히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겠다고 지금 이 북핵 위기 때 여기서 말한 대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하는데 한미동맹을 더욱 약화시키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은 선배들을 배신하는 겁니다. 선배들을 배신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 여기 딱 써진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야 합니다. 제대군인을 대표해야 합니다. 제대군인. 그리고 국군을 대표해야 합니다. 제대군인이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의 제대군인은 다른 나라의 제대군인과 다릅니다. 한국의 제대군인은 총잡고 공산당과 싸웠던 피를 흘렸던 자랑스러운 제대군인입니다. 제대군인을 대표한다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오늘 성명서 1천만 형군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한다. 여기에 제대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형군의 한 멤버로서 저는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